연개소문, 고구려의 마지막 영웅. 평양성 안쪽 깊숙한 곳, 연씨 가문의 저택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603년 늦가을, 고구려 영유왕 6년의 일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개소문갈수원. 후에 고구려의 운명을 좌우할 인물이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조 연타이조는 고구려 조정에서 망리지머리즈라는 높은 관직을 역임한 실력자였다. 어머니 또한 명문가 출신으로 개소문은 태생부터 고구려 최고 귀족의 핏줄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평범한 귀공자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린 시절부터 개소문은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또래 아이들이 놀이에 몰두할 때 그는 병서를 읽고 검수를 익혔다. 키가 훤칠하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특히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연태조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주 중얼거렸다. 훗날 고구려의 기둥이 될 것이다. 개소문이 15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에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것이다.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수군을 크게 무찌른 그 유명한 전쟁이었다. 개소문은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나가 처음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목도했다. 전쟁이란 이런 것이구나. 시체가 산을 이룬 전장을 바라보며 개소문은 다짐했다.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그날 밤 개소문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고구려가 영원히 강할 수 있을까요? 연태조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답했다. 나라의 강함은 백성의 힘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다. 개소문아, 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다. 626년 개소문이 23살이 되던 해 아버지 연태조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망리지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당시 고구려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건국되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고, 내부적으로는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영유왕은 당나라에 사대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개소문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반발했다. 폐하, 당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고구려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개소문은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연개소문, 현실을 직시하라. 당나라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영유왕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다면 더욱 강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굴복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소문의 말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동조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무렵 개소문은 고구려의 군사력 강화에 몰두했다. 그는 직접 군영을 순시하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새로운 전술을 연구했다. 특히 그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기병 전술을 발전시켜 당나라의 보병 중심 전술에 대응하려 했다. 장군님, 병사들이 장군님을 따릅니다. 부하 장수가 보고했다. 장군님의 카리스마와 실력에 감복하고 있습니다. 개소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권력의 핵심은 군사력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니었다. 고구려를 진정으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642년 가을, 개소문이 40살이 되던 해, 고구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고구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영유왕은 여전히 당나라에 사대하려 했고, 이에 반발하는 개소문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영유왕은 개소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폐하께서 나를 제거하려 하신다고. 개소문은 밤중에 찾아온 신복의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에서 장군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개소문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선수를 칠 것인가.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그날 밤, 개소문은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소집했다. 그들 대부분은 그의 카리스마에 감복한 젊은 장수들이었다. 오늘 밤, 우리는 고구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개소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다. 영유왕은 나라를 당나라에 팔아넘기려 한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장군님, 영모는 큰 죄입니다.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모, 개소문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영모인가? 진정한 영모는 조국을 외적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개소문과 그의 부하들은 궁궐로 향했다. 그들은 미리 궁궐의 경비를 장악했고 주요 대신들을 체포했다. 영유왕은 별궁에 유배되었고 개소문은 보장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다. 고구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개소문은 조정 대신들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다시는 외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영유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45년, 당 태종 이세민이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는 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후 맞닥뜨린 첫 번째 큰 시련이었다. 드디어 왔구나. 개소문은 당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오히려 차분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해왔다. 그는 이미 고구려의 방어 체계를 재정비해 놓았다. 요동의 주요 성들을 견고하게 보수했고 각 성의 정예 병력을 배치했다. 특히 안시성에는 양만춘이라는 명장을 보내 당군을 막게 했다. 당 태종의 군대는 개마대산을 넘어 요동으로 진격했다. 첫 번째 목표는 계모성이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적들이 생각보다 강하다. 당 태종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개소문이 고구려를 단단히 정비해 놓았구나. 개소문은 직접 전장에 나가 지휘했다. 그의 전술은 기동력을 살린 게릴라전과 성곽을 이용한 농성전을 적절히 조합한 것이었다. 당군이 한 성을 공격하면 다른 성에서 후방을 교란하고 당군이 분산되면 집중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장군님의 용병술이 뛰어납니다. 부하 장수가 감탄했다. 당군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소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안시성의 방어였다. 그는 양만춘에게 편지를 보냈다. 만춘이여, 안시성은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곳이다.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양만춘은 개소문의 뜻을 받들어 안시성을 사수했다. 당 태종이 직접 와서 60여 일간 공격했지만 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급기야 양만춘이 쏜 화살에
당 태종이 눈을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이상 여기 있으면 겨울이 온다. 당 태종은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고구려는 생각보다 강하다. 개소문은 당군의 철수 소식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승리는 했지만 고구려의 국력도 크게 소모되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647년부터 655년까지 개소문의 통치 하에 고구려는 오히려 영토를 확장했다. 그는 백제, 신라와의 복잡한 외교 관계를 조율하면서도 당나라의 재침을 대비했다. 우리는 수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소문은 조정회의에서 말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신라 북쪽의 백제 영토를 공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말갈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당나라의 배후를 위협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개소문의 진정한 업적은 내정 개혁이었다. 그는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 또한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를 안정시켰다.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 개소문은 늘 강조했다. 강한 군대의 기초는 풍요로운 민생이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는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를 맞았다. 불교 사찰이 건립되고 학문이 융성했다. 특히 고구려 고유의 무예와 예술이 발달했다. 장군님, 백성들이 장군님을 성왕성왕이라 부릅니다. 한 측근이 보고했다. 성왕이라. 개소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다만 고구려를 지키는 신하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왕과 다를 바 없었다. 보장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개소문이 내렸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신하의 자리를 고수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것이 개소문의 철학이었다. 650년대 중반, 개소문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당나라에서는 고종이 즉위하며 다시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의 전제적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아버지 조정의 대신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장남 남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두려워한다고? 개소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변화다.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지만 개소문도 내심 고민이 많았다. 그의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계속 전장에 나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일까? 개소문은 혼자 있을 때 자주 자문했다.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656년 당나라가 다시 침공해 왔다. 이번에는 고종이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소정방이라는 명장이 수군을 이끌고 왔다. 동시에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며 복잡한 국제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다방면에서 압박이 온다. 개소문은 전황을 분석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전과 같지 않다. 더 강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뛰어난 전략으로 당군을 물리쳤다. 특히 평양성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당군을 크게 무찔렀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 소모되고 있었다. 장군님,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까?
한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나라가 야심을 버릴 때까지다. 개소문의 답변은 단호했다. 굴복하는 순간 고구려는 끝이다. 개소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장남 남생, 차남 남건, 삼남 남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성격과 성향은 각각 달랐다. 남생은 신중하고 외교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강경 정책에 대해 때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아버지, 당나라와의 관계를 너무 악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남생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개소문이 물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대결보다는. 개소문은 장남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는 남생의 현실적인 판단력을 인정했지만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건과 남산은 아버지의 강경 노선을 그대로 따랐다. 특히 남산은 아버지보다도 더 과격한 성향을 보였다. 아버지, 당나라 놈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야 합니다. 남산이 격앙되게 말했다. 남산아, 분노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개소문이 차분하게 타일었다.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개소문은 세 아들 모두를 사랑했지만 후계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장남 남생은 능력이 뛰어났지만 의지가 약했고 남건과 남산은 의지는 강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내가 죽으면 누가 고구려를 지킬 수 있을까? 개소문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660년 개소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백제가 멸망한 것이다. 의자왕이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백제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백제가 멸망했다고? 개소문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홀로 버텨야 한다는 말인가? 백제의 멸망은 고구려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당나라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은 고구려뿐이었다. 개소문은 백제 부흥군을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버지, 우리도 위험합니다. 남생이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개소문의 결의는 변하지 않았다. 665년 개소문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오랜 전쟁과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다. 장군님, 몸을 좀 쉬셔야 합니다. 측근들이 걱정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다. 개소문은 고개를 저었다. 당나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 정벌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고종과 측천무후는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 시기 개소문은 인생의 마지막 대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영구적인 안전 보장이었다. 그는 요동의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말갈족과의 동맹을 강화했다. 내가 죽어도 고구려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 개소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666년 봄, 개소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평소 건강하던 그였지만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버지, 세 아들이 병상에 모였다. 개소문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남생아, 너는 장남이다. 고구려를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예, 아버지.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
남거나 남사나 형을 도와 고구려를 지켜라. 예, 아버지. 개소문은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예전의 날카로운 빛이 남아 있었다. 고구려는 영원하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한 누구도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없다. 666년 여름, 연개 소문이 세상을 떠났다. 고구려의 마지막 영웅이 긴 여정을 마친 순간이었다. 개소문의 죽음은 고구려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의 사후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이는 고구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남생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이끌려 했지만, 동생들과의 갈등으로 이내 당나라로 망명하게 되었다. 남건과 남사는 형에 맞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분열된 고구려로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었다. 668년 고구려는 마침내 멸망했다. 개소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유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는 후대에 큰 영감을 주었다. 특히 외침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그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연개소문은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애국자였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방법이 옳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개소문의 묘는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비록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고구려 땅에 남아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연개소문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고구려 유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말이다. 실제로 한국사에서 외침에 맞서 싸운 수많은 영웅들은 연개소문의 정신을 계승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들,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그리고 현대의 호국 영령들까지 모두 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연개소문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그는 한국 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는지, 영웅이 시대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 격동의 시대에 연개소문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고구려가 70여 년을 더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연개소문이 없었다면 이는 역사가들이 자주 던지는 가정이다. 아마도 고구려는 훨씬 일찍 멸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연개소문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념과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연개소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념을 지키는 용기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비록 그의 방법이 때로는 극단적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성 위로 해가 지고 있다. 1000년 전 연개소문이 바라보았던 그 석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구려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의 영혼이 잠든 이 땅에서, 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나라에서. 연개소문, 고구려의 마지막 영웅.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개인이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 수는 없다. 연개소문이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다.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조국에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다. 비록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연개 소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의 무덤가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전해진다. 여기 고구려를 사랑한 한 사나이가 잠들어 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연개소문이다.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연개소문의 정신은 영원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